저녁 9시 직전 나는 주차장 램프를 천천히 올라갔다. 콘크리트 벽에 비친 전조등이 떨렸다. 트렁크에는 갓 구운 밤식빵과 고구마 스프가 담긴 보냉 가방이 있었다. 오늘은 그 아이의 첫 개인전 전야제였다. 나는 축하꽃을 들고도 초인종을 쉬 누르지 못했다. 현관 앞 신발장 위 예전에 우리 셋이 찍었던 사진이 엎어져 있었다. 액자 귀퉁이가 금이 가 있었다. 문이 열렸다. 오셨네요. 며느리도 아들도 아닌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아들의 갤러리 매니저라는 채연이었다. 그녀는 마치 집주인처럼 현관을 막고 서 있었다. 지금 좀 바빠요. 안쪽에서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보냉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스프가 식겠네. 한 숟갈만 데워주면 그녀가 말을 잘랐다. 어머님, 이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작가 이미지에 안 어울려요. 그 순간 거실 끝에서 아들이 나타났다. 검은 셔츠 차림, 표정이 낯설었다. 엄마,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와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내가 좋아하던 식빵이야. 아들은 채연 쪽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그냥 두고 가세요. 그 말투, 그 거리감. 축하 인사 대신 경계가 먼저였다. 나는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물었다. 개인전 준비는 잘 돼가니? 혹시 내가 힘들면 그때였다. 채연이 내 손에서 가방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작품 컨셉 흐려지니까 가정적인 이미지 강조는 자제하시죠.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엄마, 부탁해요. 요즘 평론가들이 예민해요. 내 가슴 어딘가가 탁 꺼졌다. 내가 낀 스카프 매듭이 갑자기 목을 조였다. 거실 한복판 하얀 캠퍼스 앞에서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다. 작가님, 이번엔 가족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 그게 핵심 맞죠? 아들이 대답했다. 네, 이번엔 과거와 결별하는 전시니까요. 과거가 내 쪽을 가리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발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누군가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액자에 박힌 금이 더 넓어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과장되어 울렸다. 나는 조용히 소파 가장자리에 보냉 가방을 내려놓았다. 손잡이에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내가 붙여준 글씨였다. 한율. 둥근 글씨. 그 이름표를 채연이 떼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브랜딩에 방해돼요.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늦었다. 그때 아들이 내 손목을 살짝 밀쳤다. 엄마, 오해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끼리 이야기할 게 많아요. 말끝에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뺨을 때린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말이 있었다. 나를 문 밖으로 밀어내는 말. 나는 숨을 골랐다. 그래. 축하한다. 그러면 나는 택시 불러드릴게요. 채연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걸어가겠다. 구두굽이 현관 대리석을 2번 긁고 멈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뼛속에서 울렸다.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점검 중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나는 계단을 택했다. 층수를 표시한 노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7층에서 숨을 고르다 난간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라면과 세제 냄새가 뒤섞였다. 전화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미지번호. 망설이다 받았다. 한율 어머니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 작가님, 작품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가족분이 서명하신 위임장 원본 오늘 도착했거든요. 나는 얼어붙었다. 가족이라니요? 네, 가족분이요. 창고 사용권과 작품 판매 대금 수령 권한까지.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단어는 차가웠다. 나는 물었다. 그 가족이 누구죠? 여기 기재된 성함은 통화가 끊겼다. 배터리가 1%였다. 화면이 꺼졌다. 계단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축축한 콘크리트가 등판으로 스며왔다. 머릿속에서 방금 전 거실의 대화가 뒤엉켰다. 해방, 결별, 브랜딩, 위임장. 내 이름표를 쓰레기통에 던진 손. 아들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정체 모를 가족의 서명.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에 네모난 머리핀이 눌렸다. 핀은 방금 채연이 내게 돌려준 오래전 전시 때 배포한 사은품이었다. 이건 어머님 갖고 계세요. 추억은 개인 소장으로. 나는 계단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4층, 2층. 층마다 문틈으로 TV 소리가 새어나왔다. 웃음소리에 섞인 뉴스 앵커의 단정한 톤. 오늘 문화계에서는 신인 작가와 매니저 사이의 불공정 계약 의혹이 소리가 선명했다. 불공정, 위임장, 대금 수령. 단어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줄지어 달려왔다. 1층 현관을 밀자 비냄새가 쏟아졌다. 나는 보냉 가방의 끈을 더 꽉 잡았다. 대신 이름표는 없다. 누군가 나 대신 내 이름을 떼어내고 다른 이름으로 내 아이의 삶을 포장하려 든다. 나는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적셨다. 결심은 조용하게 굳었다. 나는 그 가족을 찾아낼 것이다. 누가 우리 아이의 이름을, 작품을, 삶을 대신 서명했는지. 그리고 왜 액자에 금이 갔는지. 비가 코트깃을 파고들었다. 인도에 떨어진 빗방울이 네모난 패턴을 만들었다가 퍼졌다. 가방을 반대편 어깨로 옮겼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켜졌다가 다시 꺼졌다. 화면 한복판에 잠깐 떠오른 문자 미리 보기, 보낸 사람 채연. 내용은 반절만 보였다. 내일 오전 계약서 원본 화면이 완전히 암전이 되었다. 나는 발을 멈추지 않았다. 저녁은 길어졌고 우산 없이 걷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다. 금이 간 액자는 새로 끼우면 된다. 사진은 다른 프레임에서도 빛날 수 있다. 단 하나 이름만은 내가 되찾는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증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계단참에 버려진 누군가의 붉은 실팔찌가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끊어진 매듭 끝에서 잔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가느다란 실이 이상하게도 내 심장 박동과 같은 속도로 흔들렸다. 내일 아침 나는 갤러리가 아니라 계약서가 있는 곳으로 간다. 서명을 한 가족을 향해 단단히. 비가 밤새 지붕을 두드렸다. 새벽 5시 나는 전기포트를 올려놓고 봉투 2개를 꺼냈다. 하나는 갤러리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 초안, 다른 하나는 가족. 서명자 정보 공개 요청 공문이었다. 활자를 눌러 찍을수록 손끝이 진정됐다. 어젯밤 계단참에서 주워 넣은 붉은 실팔찌가 책상 모서리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끊어진 매듭, 느슨한 구멍. 나는 그걸 마치 자리표처럼 노트 위에 올려두었다. 아침 7시 반 갤러리로 전화를 걸었다.
계약팀 연결 부탁드립니다. 자동 안내가 돌고 누군가가 받았다. 사유를 설명했다. 상대는 건조하게 말했다. 가족분의 위임이 접수되어 있어요. 내부 규정상 열람은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이름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라서요. 딱 그 말까지였다. 통화가 끊기자 창밖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졌다. 나는 우체국에 들러 내용 증명을 보냈다. 접수대 옆 칸막이 너머에서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화 쪽 문제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돌아오는 길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줄줄이 떴다. 미지번호. 열어보니 한결같았다. 작가님 이미지 망치지 마세요. 어머니가 지나치세요. 브랜딩을 이해 못하면 침묵이 미덕입니다. 피드 상단에는 밤사이 올라온 인터뷰 기사가 떠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가족에서 벗어난 새로운 서사. 사진 속 한율은 무표정했고 캡션에는 사적인 돌봄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오기 같은 문장이 박혀 있었다. 욕실 거울을 닫고 나를 응시했다. 그림자. 속으로 되뇌자 지난 겨울 그의 손을 데워주던 전기장판에 주황 불빛이 떠올랐다. 그건 그림자가 아니었다. 생이었다. 수건을 접어 선반에 올려두고 메모지에 할 일을 적었다. 1. 계약서 원본 확보, 2. 서명자 실명, 3. 매니저 역할 확인, 4. 한율의 심리. 정오 갤러리 앞 카페에서 노트를 펼쳤다. 바리스타가 내 컵에 MOTHER라고 적어 건넸다. 창밖으로 보이는 유리문 너머 채연이 관계자 증표를 걸고 출입구를 드나들었다. 그녀는 기자들과 악수했고 팔찌를 매만지는 습관이 있었다. 그 팔찌의 매듭은 단단했다. 내 주머니 속 붉은 실팔찌의 올이 스르르 풀려가는 감촉이 반대로 전해졌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채연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읽음 표시가 금세 떴다. 채연 전시 준비로 바빠요. 질문은 메일로 주시죠. 나는 다시 보냈다. 나 위임장 서명자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잠시 후 점 3개가 깜빡이더니 멈췄다. 대답은 오지 않았다. 갤러리 내부에서 자원봉사자가 나와 안내문을 붙였다. 오늘 비공개 프리뷰. 초대권 없는 분은 입장 불가. 영수증 뒤편에 프리뷰 시간표를 베껴 적었다. 오후 3시, 5시. 그리고 수집가 라운지 1107호라는 작은 글씨. 같은 건물이지만 출입구가 달랐다. 2시 55분 나는 라운지 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벽지의 결이 달랐다. 금색 줄무늬 조도. 카운터의 남자가 명단을 확인했다. 초대권이 작가 어머니입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명단에 없으시네요. 그때 뒤에서 낯익은 향이 스쳤다. 채연이었다. 그녀는 미소로 어깨를 스치며 카드를 내밀었다. 제 손님이에요. 남자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밀리듯 안으로 들어갔다. 라운지는 조용했다.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다. 벽 한쪽에 계약 서류로 보이는 클리어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멈춰 섰다. 투명 포켓 상단에 매직으로 개정한 3차라고 적힌 파일. 그 아래 작은 메모지 수령권자 변경 확인 요망.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채연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돌아보며 낮게 물었다. 서명자는 누구죠?
그녀는 미소를 유지한 채 컵을 건넸다. 진정하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옵니다. 내 이름표를 버렸죠. 이번엔 아이 이름을 버리려 합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녀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다. 예술은 독립이에요. 가족의 서명이 예술을 지켜주진 않아요. 그럼 누가 지키죠? 매니저?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누군가 내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수집가 연합의 박주영입니다. 서명 문제는 이미 정리됐어요. 나는 음각 로고의 명함을 내려다봤다. 누가 서명했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가족분이요. 누구죠? 가족은 가족이죠. 답 같지 않은 답. 그의 손목 시계의 초침이 유리 아래서 떨렸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나 파일을 다시 봤다. 수령권자 변경. 종이 가장자리가 약간 젖어 있었다. 누군가 급히 닦은 자국. 나는 주머니 속 붉은 실팔찌를 쥐었다. 매듭의 단면이 살갗을 눌렀다. 그때 라운지 안쪽 문이 열리며 한율이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 그는 잠깐 나와 눈이 마주치더니 곧 시선을 채연에게로 돌렸다. 채연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율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거울에 우리가 만든 작은 기하학이 비쳤다. 나 채연 파일. 삼각형의 각도는 일정했다. 나는 마음을 굳혔다. 오늘 여기서 적어도 하나는 가져가야 한다. 이름인지 초대권인지 혹은 단서 한 조각이라도. 채연이 다시 내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가주세요. 그때 카운터의 남자가 나를 불렀다. 잠시만요. 맡기신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남자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흰 종이 봉투 앞면에는 볼펜으로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다. 채연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복사본이 있었다. 위임장원 본대조필. 서명란 옆 또렷한 이름. 가족관계 배우자. 내 아들에게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43일 전. 서명자 성명 아래 작게 채. 볼펜 획끝이 살짝 들려 있었다. 다음 순간 봉투 안쪽에서 작은 금속이 굴러나왔다. 붉은 실팔찌와 같은 색의 얇은 고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채연의 손목엔 팔찌가 없었다. 밤새 창문을 두드리던 비는 새벽 무렵 얇아졌지만 내 머릿속 의심은 더 굵어졌다. 식탁 위에 펼친 서류철의 비닐 포켓마다 물방울이 맺힌 듯 광이 돌았다. 몇 해 전 한율이 첫 집을 계약하던 날 내가 챙겨둔 등기부등본 사본. 그 어디에도 채연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런데 경비는 어제 그녀를 집주인이라 불렀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을까? 서류를 덮으려던 순간 바닥으로 미끄러진 얇은 봉투 하나가 발끝에 걸렸다. 모서리에 작은 갤러리 로고, 옆에는 무심한 필체로 재발급용이라 쓰여 있었다. 봉투를 열자 초대장 한 장이 나왔다. 프리뷰 라운지 1107호. 이미 지난 일정이었다. 그러나 하단에 붙은 쪽지 두 줄이 나를 멈춰 세웠다. 가족 서명자 변경 확인 완료. 수령권자 알림 발신. 허리에 빙 둘러 얼음띠가 감기는 느낌. 가족이라는 단어가 내 쪽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나는 초대장과 쪽지를 휴대폰으로 찍어 보관했다. 그리고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명자가 바뀌었대. 말끝이 떨렸다. 정숙이 낮게 답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상대가 서류로 공격하면 역으로 너만 몰릴 수도 있어.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내 이름표를 쓰레기통에 던진 손이 이번엔 아이 이름까지 떼어내려 한다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앞에는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협력 스튜디오. 주문한 적이 없는 곳. 상자 속에는 금속 케이스에 담긴 USB와 인쇄된 한 줄 메모가 있었다. 진실을 확인하려면 열어보세요.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거실 조명을 낮추고 노트북을 켰다. 폴더 이름은 1107. 안에는 음성 파일이 셋 있었다. 첫 번째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여자 거의 다 끝났어. 가족 이름으로 진행하면 매끄러워. 남자 엄마가 알면 여자 과거는 프레임이야. 우리는 새 서사를 써. 목소리는 분명 채연이었다. 두 번째 파일. 낮은 남자 수령권자 변경건 오늘부로 반영. 정산 계좌는 인수한 곳으로. 여자 확정되면 문자로 줘. 세 번째 파일은 잡음이 심했지만 위임장과 원본 대조필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또렷했다. 나는 이어폰을 뽑고 숨을 길게 몰아쉬었다. 누군가 내부에 있었다. 내 편인지 그들의 편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1107이라는 숫자로 힌트를 남겼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 사이로 간판 불빛이 떠내려갔다. 그 불빛이 마치 빨간 실팔찌에 끊어진 매듭처럼 일렁였다. 1107. 나는 수첩을 펼쳐 적었다. 1라운지 1107호 문서 보관 가능성. 이 수령권자 변경 정산 계좌 추적. 3위임장 원본 서명 진위 확인. 4 내부 제보자 존재. 그리고 마지막 줄 5 환율 심리 고립 유도 여부. 종이 위 펜 끝이 딱딱 소리를 냈다. 그때 휴대폰이 떨렸다. 미지 번호였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라운지엔 눈이 많습니다. 속삭임 같은 경고. 누구죠? 이미 끊어졌다. 나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골목을 훑었다. 우편함 앞 검은 우산 하나가 뒤집힌 채 굴러다녔다. 비와 바람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는 싸늘함이 선명했다.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 재생바를 뒤로 당겼다. 두 번째 파일의 뒷부분에서 혼잣말 같은 한 줄이 미약하게 들렸다. 내일 오전 서류 원본 1107. 나는 즉시 메모를 추가했다. 6 내일 오전 원본 이동. 밤은 길었다. 나는 붉은 실팔찌를 책상 모서리에 걸고 끊어진 매듭 끝을 손톱으로 눌러보았다. 쉽게 풀리지만 다시 묶을 수도 있다. 이름도 권리도 관계도. 중요한 건 첫 매듭을 누가 짓느냐였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내 아들의 손목에서 팔찌를 풀어 자신의 손목에 감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를 것이다.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구하는 사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어머니가 아니라 문서 앞에서 사인줄을 가르는 당사자. 만약 그 문이 또 닫힌다면 나는 창문을 연다. 창문마저 봉인된다면 기록을 연다. 녹음, 사진, 등본, 출입 기록, 경비 교대 일지, 택배 반송 스티커까지. 작은 사실들을 한데 묶으면 밧줄이 된다. 그리고 밧줄은 때로 문보다 정직하다. 끊어지지 않으면 당겨지는 쪽이 움직이니까.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발신 표시조차 없었다. 나는 벨소리를 끝까지 듣게 두었다. 벨은 3번 끊기고 4번째에 멎었다. 선 넘지 마세요. 나는 화면을 끄고 미소를 지었다. 선은 이미 넘어졌다. 그들이 넘었고 내가 봤다. 이제 남은 건 기록과 시간 그리고 내 2발. 10시 1107. 그 숫자를 마음속에 새기고 잠을 청했다. 해시태그 장사. 첫 충돌의 불꽃. 아침 공기는 눅눅했고 밤새 내린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아직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서류철을 펼쳐 메모를 다시 확인했다. 내일 오전 11시 7분 보관함 이동. 그 한 줄이 오늘의 행동 계획이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뒤로 물러나면 이름도 권리도 사라질 것 같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카프 매듭을 고쳐 묶고 입술에 붉은색을 얹었다. 겁먹은 엄마로 보이지 않기 위해. 빌딩 로비는 젖은 우산 냄새와 광택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층수를 오르는 동안 심장이 뛰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기자들과 서성이다가 내 얼굴을 보자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반가움이 아니라 경계의 미소였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전 11시 7분에 이동한다는 서류. 내가 직접 확인하러 왔다. 주변이 웅성거렸다. 카메라 렌즈가 반짝이며 우리를 겨냥했다. 채연은 어깨를 약간 틀어 내 시야를 가리며 부드러운 척 낮추어 말했다. 가족 문제를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드시죠? 작가님 이미지에 상처만 남아요. 그 이미지를 내가 만들고 있잖니.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족 자리에 내가 앉아 서명했다는 소문, 오늘 확인하러 왔다. 라운지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왔다. 수집가 연합의 박주형, 낮고 차분한 목소리. 나는 USB에서 들었던 음색을 기억했다. 여긴 초대받은 분들만 출입 가능합니다. 당신 목소리 어제도 들었어요. 내가 응수하자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채연이 잽싸게 사이에 끼어들었다. 어머님, 지금 이러시면 더 불리해요. 돌아가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은 서류로 하자. 나는 카운터 쪽을 가리켰다. 보관함이 어디죠? 직원이 눈치를 보았다. 박주영이 먼저 대답했다. 개인정보입니다. 외부인에겐 열람 권한이 없어요. 외부인? 나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참았다. 그 말 녹음해도 되겠니? 복도 공기가 단단해졌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혹시 서류 분쟁이 맞다면 공식 입장을. 채연이 손짓으로 막았다. 오전 브리핑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고는 내 팔을 살짝 잡아 끌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제발요. 여기선 당신만 초라해져요. 초라한 건 숨기는 사람이지. 나는 손을 빼냈다. 보여줘. 이제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익명 전송 알림창 한 줄의 문장. 이동 시간 확정. 오늘 오전 11시 7분. 나는 스피커를 켰다. 알림음과 함께 짧은 음성 파일이 재생됐다. 11시 7분 보관함으로 이동 확인. 소란이 커졌다. 누군가는 진짜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악의적 편집이라고 소리쳤다. 박주영은 기자들 사이로 몸을 낮추며 말했다. 허위 정보입니다. 날 조져. 맥락을 빼면 뭐든지. 그럼 지금 확인하자.
나는 카운터 쪽으로 걸었다. 직원이 서랍을 닫으려 하자 문틈으로 투명 파일 모서리가 스쳤다. 매직으로 적힌 검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수령권자 변경. 단어가 심장에 꽂혔다. 접근 금지입니다. 박주영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 순간 라운지 안쪽에서 한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잠깐 나와 눈을 마주치고 곤란한 듯 시선을 떨궜다. 아들아, 잠깐만. 내가 부르자 채연이 한 발 앞서 앞으로 나왔다. 작가님, 집중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건 내가 바꾼 이름과 통장이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의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구두굽, 카펫의 마찰음까지 또렷했다. 모두 진정하시죠. 박주형이 라운지 문을 열고 손짓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하자. 나는 문턱에 발을 고정했다. 문이 닫히면 말도 닫히니까.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처럼 움직였다. 채연은 반대로 미소를 되찾았다. 그럼 간단히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여기 있는 모두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말 꼭 기억하자. 나는 주머니에서 붉은 실팔찌를 꺼내 손목에 감았다. 끊어진 매듭이 피부를 눌렀다. 이 매듭, 내가 풀었지? 다시 묶을 사람도 나야. 복도 시계의 초침이 분명하게 움직였다. 11시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호흡이 얕아졌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 트롤리가 굴러오는 바퀴음. 카운터 직원이 문서를 담은 금속 상자를 밀어 라운지 쪽으로 옮겼다. 잠깐. 내가 가로막았다. 이동 기록을 남겨주세요. 누구 지시죠? 직원은 말을 삼켰다. 채연이 대답했다. 업무입니다. 어머님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에요. 업무라 부르는 그 일 오늘부터 다 기록될 거야. 손등에서 심장 박동이 뛰었다. 나는 기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죠? 피할 수 없는 시선들이 나와 채연 사이를 오갔다. 박주영은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다. 이건 예술의 영역입니다. 감정으로 흔들지 마세요. 예술을 돈의 언어로 바꾼 건 당신들이지. 나는 금속 상자 옆을 툭 두드렸다. 열어. 그는 끝내 열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벌듯 전화기를 들었다. 그 짧은 정적, 나는 한율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망설임이 비쳤다. 아주 얇은 그러나 분명한 균열. 한율아. 나는 낮게 불렀다. 내 이름에 내가 사인했니? 그는 입술을 깨물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채연의 손목이 경직되었다. 그 순간 복도 스피커에서 멜로디가 흘렀다. 라운지의 정시 알림. 시계 바늘이 겹쳐졌다. 오전 11시 7분. 카운터 직원이 상자를 들어 올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길을 막았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 상자. 지금부터 모든 이동은 공적인 사건이다. 기자들이 일제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 박주영의 얼굴이 굳었고 채연의 미소가 금갔다. 한율은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금속 상자 손잡이에 묻은 지문처럼 각자의 흔적이 남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첫 충돌은 끝났고 전쟁은 시작되었다. 나는 뒤돌아서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다음 문을 열 준비를 했다. 오늘은 증거를 얻고 내일은 이름을 되찾겠다. 끝까지. 해시태그 장호.
은폐의 손길. 복도에 흩어진 속삭임이 귀를 스쳤다. 누군가는 정리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지금은 조용히라고 답했다. 나는 라운지에서 물러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골랐다. 금속 난간이 차갑게 손바닥을 훑고 지나갔다. 심장은 북처럼 뛰었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증거를 빼내려는 손과 기록을 붙잡으려는 내 손이 같은 문을 향해 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했다. 지켜보고 남기고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 집으로 돌아오니 도어 매트 위에 작은 회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볼펜으로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보관실. 안에는 한 장의 쪽지와 접힌 지도, 그리고 잠금장치 번호가 적힌 얇은 카드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만 박혀 있었다. 밤에 움직인다. 글씨체는 낯설지만 단호했다. 누군가 나를 돕고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에는 그림자도 편을 고른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검은 외투와 운동화를 챙겼다. 소리를 덜 내기 위해 구두 대신 고무 밑창을 선택했다.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배터리팩과 작은 손전등, 볼펜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건물 후면 주차장으로 향했다. 보관실은 지하 주차장의 가장 끝, 콘크리트 벽 뒤에 숨어 있었다. 문패 대신 작은 스티커 하나 취급주의. 번호키에 카드에 적힌 숫자를 눌렀다. 딸깍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복도 끝 양철문 사이로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문틈 너머로 두 남자의 목소리가 겹쳤다. 상자 2개는 내일 아침 반출, 나머지는 폐기. 확인했어요. 복사본만 남깁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렀다. 그들이 없애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이름, 서명, 거래 내역, 그리고 날짜. 지워진 잉크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워지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 나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빨간 점이 전멸했다. 그때 발치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굴러내려온 스테이플러 심한 토막.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밤을 깨웠다. 안에서 기척이 멎었다. 누구 있어요? 발걸음이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선반 사이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운동화가 콘크리트를 스쳤다. 가느다란 손전등 빛이 통로를 훑고 지나가자 나는 손등으로 실팔찌의 매듭을 눌렀다. 끊어진 실끝이 손바닥을 긁었다. 아프진 않았지만 정신이 맑아졌다. 쥐인가 보죠. 괜히 겁먹지 말고 서류나 묶어. 발걸음이 멀어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빼내어 양철문과 선반 사이의 틈으로 다가갔다. 그곳엔 투명 커버가 씌워진 클리어 파일이 줄지어 있었다. 포스트잇 색깔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가장 위 파일의 탭에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수령권 변경. 나는 그 단어를 다시 머릿속에 새겼다. 오늘 낮 복도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 파일을 꺼내려는 순간 머리 위 형광등이 갑자기 꺼졌다. 숨이 목에 걸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휴대폰 조명이 켜졌다. 빛은 좁고 강했다. 잠깐. 누구야? 나는 몸을 움츠렸다. 도망칠 길을 눈으로 찾았다. 뒤쪽 통풍구로 가는 좁은 통로가 보였다.
라벨지 상자들이 쌓여 길을 막고 있었지만 밀면 비킬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조용히 한 상자를 옆으로 옮겼다. 상자 안에서 종이 냄새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휴대폰 빛이 내 손끝을 스치며 지나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였다. 아주 낮은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속삭였다. 왼쪽으로 2걸음 그리고 숙여요. 나는 반사적으로 지시를 따랐다. 바로 옆 선반 밑에 좁은 틈이 있었고 그 사이로 몸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 빛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갔다. 낯선 숨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손끝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무언가 얇은 금속이 만져졌다. 바코드 라벨러였다.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슬쩍 넣었다. 기록은 종종 라벨에서 시작된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사물은 증거가 된다. 다시 숨을 고르고 틈에서 나왔다. 복도 끝 문짝 옆에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봉인 테이프에는 시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나는 폰으로 그 스탬프를 찍고 테이프의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려 촬영한 뒤 원래대로 눌러붙였다. 남긴 것, 만진 것, 되돌린 것. 나의 밤은 그 3가지 동사로 채워졌다. 바깥에서 천둥이 멀리 울렸다. 갑자기 비상벨이 짧게 B- 하고 울리더니 곧 멎었다. 누군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소란을 틈타 통풍구 쪽 상자를 하나 더 밀었다. 좁은 통로가 열렸다. 그 사이 등 뒤에서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다. 정리 끝났습니까? 거의요. 나는 통로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철망 너머로 주차장 불빛이 얼룩처럼 번졌다. 통풍구 끝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형광등이 다시 켜졌고 양철문이 절절 끼며 닫혔다. 금속 상자와 파일 그리고 빛.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오늘 밤의 흔적은 이미 남았다. 녹음, 사진, 스탬프, 그리고 손끝의 먼지 냄새. 내일 이 흔적들을 엮으면 밧줄이 된다. 밧줄은 문을 열어 젖히거나 누군가의 발을 붙든다. 주차장으로 빠져나오자 비가 그쳤다. 공기가 맑았다. 나는 후드를 벗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율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멈췄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싸움은 말보다 타이밍이 좌우한다. 나는 휴대폰을 켜 비행기 모드를 풀고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암호화 폴더로 옮겼다. 파일 이름을 간단히 바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수 잎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붉은 실팔찌의 매듭이 손목에서 살짝 풀릴 듯 흔들렸다. 나는 그것을 다시 묶었다. 매듭은 작았지만 마음은 커졌다. 오늘 밤 나는 지켜봤고 남겼고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일 나는 묻는다. 누가 이 모든 상자에 이름을 붙였는지, 누가 내 아들의 이름을 지웠는지, 누가 나를 그림자라 불렀는지. 대답을 듣기 전까지 나는 멈추지 않는다. 새벽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녹음 파일을 수십 번 되감아 듣고 사진의 명암을 조절해 숫자와 스탬프가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정리했다. 손끝엔 먼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보관실 기록을 보전하는 게 목표였다. 그 시각 창밖으로 비구름이 걷히며 희미한 햇살이 들었다. 어제의 지하 공기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나는 코트를 여미고 밖으로 나왔다.
로펌의 회의실은 유리벽, 회색 카펫, 묵직한 탁자. 변호사 하연은 서류철을 빠르게 넘겼다. 녹음 품질은 괜찮아요. 다만 맥락 공격에 대비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은요? 하연이 확대된 스탬프를 보며 말했다. 좋아요. 시간 표시가 살아있네요. 이걸로 보전 신청은 밀어붙일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정상 업무라고 우기면 첫 라운드에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말끝의 신중함이 마음을 서늘하게 했다. 오전 내내 진술서를 썼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보았는지. 노모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대목에선 손끝이 떨렸다. 하연이 조용히 물컵을 내밀었다. 감정은 분리하세요. 오늘은 사실만 적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문장들을 다듬었다. 한 줄 한 줄이 밧줄처럼 이어졌다. 오후 접수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향했다. 청사 로비는 서류 냄새와 잉크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금속 탐지기를 지나 작은 신문실로 들어가자 상대 측도 이미 와 있었다. 채연은 단정한 정장에 미소를 머금었고 박주영은 여유롭게 팔을 깍지 끼고 앉아 있었다. 신문관이 자리에 앉으며 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후 3시 15분. 양측 준비되셨죠? 간단히 들을게요. 하연이 먼저 발언했다. 증거 보전이 시급합니다. 보관실에서 문서 이동을 확인했고 폐기 정황도 녹음에 남아 있습니다. 녹음 일부가 재생되었다. 복사본만 남기고 원본은 폐기라는 말이 방 안에 울렸다. 내가 모르게 두 손이 꽉 말려들었다. 채연의 변호사가 곧장 받아쳤다. 편집 가능성이 높은 사적 녹음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장소 특정도 불분명합니다. 박주형이 덧붙였다. 업무상 보관 이관을 폐기로 오해한 것 같네요. 하연이 사진을 제출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봉인 테이프, 상자의 라벨, 라운지, 카운터의 이동 기록. 신문관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내부 물류 흐름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채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저는 법적 배우자입니다. 순간 공기가 턱 막혔다. 하연이 차분히 반박했다. 배우자 주장에 대한 실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원본과 혼인 관련 서류를 함께 채연 측 변호사가 말을 잘랐다.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현재로선 제출 의무가 없죠. 신문관이 펜 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일단 이렇게 하죠. 보전 신청은 일부 필요성이 있으나 현 단계에서 폐기 위험이 급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료를 더 보완해서 다시 오세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럼 오늘 밤에도 문서가 움직이면요? 신문관이 정면을 응시한 채 말했다. 그건 추정입니다. 법은 추정보다 확인을 봅니다. 결국 기각. 단어 하나가 망치처럼 내려앉았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숨을 고르는데 채연이 일부러 가까이 와 귓속말로 흘겼다. 증거는 많아도 증명은 없죠. 어머님. 그 미소는 얇은 유리 같았다. 깨트리고 싶을수록 더 투명해지는 종료. 박주영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연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첫 판은 졌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매서웠다. 계단을 내려가다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눈앞이 잠깐 흔들렸다. 첫 패배.
그 말이 씹히지 않았다. 주차장 기둥에 등을 기댔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발신자 미상. 지금 떨어진 건 판결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오늘 밤 창고 북쪽 출입구. 한 명만. 나를 돕던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로펌으로 돌아오는 길 하연이 말했다. 오늘 밤은 위험할 수 있어요. 대신 내일 아침엔 행정 기록을 칩니다. 출입 로그, 물류 테이블, CCTV 보관 명령. 시간을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은 제가 가요. 하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혼자? 한 명만 오라네요.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대비를 하죠. 그녀는 작은 장치를 내밀었다. 버튼 하나로 위치를 보내는 비상송신기. 열지 말고 찍고 나와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당신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온도까지. 해가 기울었다. 집에 들러 검은 외투와 운동화, 얇은 장갑을 챙겼다. 붉은 실팔찌의 매듭을 다시 조였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지만 단단했다. 나를 노모라 부르던 목소리가 떠올라 그 단어 위에 조용히 다른 이름을 덧썼다. 당사자. 창고로 가는 골목은 생각보다 어두웠다. 가로등 사이 간격이 넓었고 바람이 현수막을 긁었다. 북쪽 출입구 앞에 서자 문틈에서 서늘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낡은 경첩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 문자 수신 오른쪽 벽 두 번째 패널. 나는 손전등을 가리고 낮게 비추었다. 패널 틈에 얇은 금속 슬라이더. 밀자 작은 틈이 열렸다. 안쪽은 좁은 통로와 낮은 천장. 먼지 냄새가 강했다.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가자 낮고 익숙한 향이 먼저 다가왔다. 채연의 향수였다. 멈칫. 바로 그때 종이 넘기는 소리, 속삭임, 금속 상자 닫히는 소리. 나는 숨을 삼키고 그림자 뒤에 섰다. 늦었네. 낮은 목소리. 그 그림자가 살짝 고개를 돌렸다. 조명에 드러난 얼굴은 박주형이었다. 그의 손이 서랍을 밀어 잠그는 순간 내 발끝이 선반을 살짝 건드렸다. 캔 하나가 굴러 미세한 소리를 냈다. 박주영이 번개처럼 돌아섰다. 눈빛이 마주쳤다. 정적. 그는 한 박자 늦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오셨군요, 어머님.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오늘은 보여줄 게 없습니다. 해시태그 장칠. 봉인 아래의 이름. 말이 끝나고 그는 몸을 살짝 틀어 통로 쪽으로 걸었다. 구두굽이 콘크리트를 3번 긁고 멎었다. 잠깐의 정적.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선반 끝으로 손을 뻗었다. 방금 붙인 봉인 테이프의 끈적임이 아직 살아있었다. 표면에 잔먼지가 붙어 윤기가 탔다. 손가락 끝에 묻은 인주 냄새가 매캐했다.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다는 말은 역설처럼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폰을 들어 연속 촬영을 눌렀다. 테이프 모서리, 스탬프의 숫자, 금속 상자에 긁힌 방향, 선반에 남은 미세한 섬유한 올. 셔터 소리가 낮게 울릴 때마다 분노가 제자리로 모였다. 그가 남긴 것은 빈 손짓이 아니라 시간을 증명하는 표식들이었다. 그 틈에 나는 발 뒤꿈치를 돌려 어둠으로 빠져나왔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다. 공기가 폐 깊숙이 박히자 정신이 선명해졌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서야 나는 멈췄다.
주차장 기둥에 등을 붙이고 휴대폰 화면을 켰다. 하연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봉인 테이프가 부착. 사진 확보. 곧 답장이 왔다. 좋아요. 오늘은 철수, 내일 행정기록부터 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의 전봇대에 테이프를 둘렀다 떼어낸 자국이 보였다. 그 위에 손글씨로 짧게 쓰인 메모가 붙어 있었다. 서고 뒤편 정오. 잉크가 비에 번져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밀어주고 있다. 그림자는 언제나 다 이유가 있다. 빛 원한 정의감.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은 고맙다. 밤을 꼬박 세웠다. 사진 파일을 정리하고 메타데이터를 백업했다. 촬영 위치와 시각, 해시값을 따로 저장했다. 누군가 편집을 입에 올리기 전에 나는 먼저 원본을 증명해야 했다. 그 모든 작업이 끝나자 새벽이 창턱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나는 붉은 실팔찌의 매듭을 한 번 더 조여 묶었다. 느슨하면 아프고 단단하면 버틴다. 정오 직전 갤러리 뒷골목으로 갔다. 배달 오토바이가 드문드문 지나갔고 잿더리에 비가 고여 있었다. 서고 문은 회색 판넬, 옆 벽돌 사이엔 얇은 틈이 있었다. 거기에서 사람이 나왔다. 후드 모자, 마스크, 검은 캡 모자. 그는 주변을 훑어보고 내게 손짓했다. 많이 위험해질 겁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당신이 누구든 지금은 그걸 따질 시간 없어요. 뭘 갖고 있죠? 그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얇지만 묵직한 기운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봉투 안에는 A사 2장 그리고 작은 SD카드가 있었다. 종이에는 행정코드 표와 붉은 도장이 겹쳐 있었다. 첫 장은 보관실 출입 로그였다. 날짜 열 옆에 같은 이니셜이 반복되었다. C, Y. 옆에는 괄호로 배우자 대리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 대리 접수 확인. 접수 장소 옆엔 출장 민원 도장, 서명 칸엔 같은 피랍의 이름 2개가 겹쳐 있었다. 나는 서늘해졌다. 이걸 어디서? 질문하지 마세요. 저도 오래 못 버팁니다. 그는 뒤를 한번 돌아봤다. 서고 쪽에서 웅성거림이 새어왔다. 오늘 저녁에 기사 나갑니다. 당신을 과한 간섭자로 만들 거예요. 익숙한 문장. 그들이 늘 써먹는 프레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 기록이 필요하죠. 그는 SD카드를 가리켰다. CCTV 미러 복사. 삭제 이전 버전입니다. 단 일부 구간은 소리 없이 화면만 있어요. 충분했다. 화면은 손과 발을 기록한다. 손과 발은 거짓말을 못한다. 우리는 말없이 헤어졌다. 그는 골목의 다른 틈으로 사라졌다. 나는 봉투를 코트 안쪽에 깊숙이 넣고 서둘러 하연의 사무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안정돼 보였다. 자리에 앉자 하연이 종이들을 훑었다. 대리 접수 배우자 표기 출장 민원 그녀가 이마를 짚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해요. 접수 지점 담당자 서명 대조. 오늘 바로 구청 갑시다. 구청 민원실은 점심시간을 막 넘긴 탓에 한산했다. 우리는 정보 공개 청구서와 사실조회 요청서를 냈다. 담당자는 규정을 읊었다. 개인정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연이 조용히 웃으며 조항 번호를 하나씩 짚었다.
공익상 필요, 보존 의무, 위조 의심 시 직권 확인. 담당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만요. 상급자와 상의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게시판에서 눈에 익은 이름을 봤다. 출장 민원 담당자 변경 안내. 지난달 담당자가 교체됐고 전 담당자의 내부 징계가 아주 작은 글씨로 붙어 있었다. 서명 대리 논란. 하연이 메모를 찍고 속삭였다. 문이 열립니다. 상급자가 와서 말했다. 오후 늦게라도 확인 가능한 범위의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돌려 말했지만 거절은 아니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강했다. 눈을 가늘게 뜨는데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제안. 서고에 있던 거 돌려놔요. 낮은 경고. 나는 끊지 않았다. 돌려줄 건 한 가지도 없어요. 당신들이 꺼내간 것만 돌려놓으세요. 침묵. 그리고 뚝. 하연이 고개를 저었다. 더 조여오는군요. 나는 팔찌 매듭을 만졌다. 조일수록 버티면 끊기는 건 그들의 숨이죠. 과감했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우리는 로펌으로 돌아와 SD카드를 열었다. 화면 속에 그날 밤 금속 상자와 손등, 봉인 테이프, 스탬프, 그리고 시각. 화면 좌측 상단의 작은 숫자들이 말보다 정확했다. 하연이 말했다. 좋아요. 내일 아침 임시처분 재신청. 그리고 행정감사 동시 착수 요청. 나는 적었다. 지금. 동시 압박. 시간 역전. 프레임 탈피. 그때 창밖으로 구름이 몰려왔다. 비가 다시 내렸다. 창문 유리에 물길이 생기자 마음속 문장들이 또렷해졌다. 오늘 나는 받고 만졌고 이름을 읽었다. 내일은 그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차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틀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으로 올라왔다. 그 온도를 기억했다. 증거란 결국 온도의 문제다. 뜨겁게 붙인 것을 식기 전에 잡아야 한다. 식은 것은 냄새로라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러야 한다. 잃어버린 이름이 돌아오는 길은 늘 누군가의 입에서 시작되니까. 밤새 비가 유리에 실금을 그렸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SD카드의 프레임을 한 장씩 뜯어보았다. 손등이 테이프를 누르는 각도, 스탬프가 찍히는 속도, 상자를 들었다 놓는 순서. 하연은 노트에 칸을 나누어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여기. 그녀가 펜 끝으로 화면의 우측 아래를 짚었다. 봉인 테이프 끝에 아주 작은 점자 같은 자국. 확대하자 포장기 롤러의 마모 패턴이 일치했다. 한 장비로 같은 날 연속 봉인. 업무 이관이라기보다 재봉인에 가깝죠.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말보다 조용한 승리의 감각이 몸을 스쳤다. 아침 첫 차로 법원에 들어갔다. 복도는 잉크 냄새와 젖은 코트의 물기 냄새로 묵직했다. 우리는 전날의 기각 사유를 한 줄씩 반박하는 보충 서면을 냈다. 장소 특정 불분명에는 CCTV 좌표와 라벨러 시리얼을, 신분 미확인에는 출입 로그의 C, Y, 표기를, 업무상 이관에는 재봉인 패턴을. 접수창구 여직원이 서류를 넘기다가 나를 올려보며 묻지 않은 말을 눈으로 물었다. 저는 끝까지 가려 합니다. 그 눈빛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를 돌아 나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기사였다. 젊은 예술가 가족의 과잉 개입에 지쳐 법정으로.
제목 아래 사진은 내가 라운지에서 기자들 앞에 선 그 장면이었다. 시선은 단호했지만 프레임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댓글의 파도는 잔혹했고 몇몇은 내 이름까지 찾아냈다. 가슴께가 순간 비었지만 이상하게도 공허함은 곧 단단함으로 채워졌다. 프레임은 소리 크기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도와 증거로 소리를 밀어내야 한다. 오전 신문실로 들어서자 전날과 달리 신문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와 사정이 달라 보이는군요. 하연이 SD카드에서 추출한 캡처와 로고 조합표를 펼쳤다. 동일 장비, 동일 날짜, 반복 봉인. 게다가 같은 이니셜의 출입 반납 기록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다. 스피커에서 테이프가 눌릴 때 나는 끈적임, 상자 모서리가 긁히는 소리, 금속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겹쳤다. 박주형 측 변호사가 소리는 편집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연이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온도를 가져왔죠. 그녀가 열화상 스틸컷을 올렸다. 봉인 직후의 상자 표면이 주변보다 미세하게 뜨거운 색. 신문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최소한의 긴급성은 입증됐네요. 우리는 부분 인용 허가를 받았다. 보관실에 대한 현장 보전과 열람 촬영 명령. 종이 위 판사의 서명이 말없이 반전의 깃발처럼 펄럭였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하연이 말했다. 지금 바로 실행. 시간을 우리 쪽으로. 나는 코트를 여미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관실 앞에는 이미 그들이 있었다. 박주영은 말없이 팔짱을 끼고 있었고 채연은 오늘도 완벽한 미소를 걸고 있었다. 집행관이 명령서를 제시하자 채연이 허리를 굽히며 읽었다. 협조하겠습니다. 혀끝에서 설탕 냄새가 났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규정된 속도로 안으로 들어갔다. 집행관이 먼저 각 공간의 사진을 찍고 라벨 번호와 위치를 목록에 옮겼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호흡을 맞췄다. 상자의 순서는 전날 밤과 달랐지만 재봉인 테이프의 롤러 무늬는 속일 수 없었다. 그때 집행관이 한 상자 앞에서 멈췄다. 여기 표식이 어제와 다릅니다. 채연이 바로 대답했다. 아침에 정리하면서 위치만 바꿨을 뿐이에요. 박주영이 말을 보탰다. 업무 표준입니다. 하연이 무심히 물었다. 표준서 보여주시죠. 둘은 아주 잠깐 서로의 눈을 보았다. 그 틈이 균열의 입구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균열은 늘 시선의 교환에서 시작된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한켠 작업대에 놓인 포스트잇 묶음을 보았다. 맨 위에 눌린 글씨 자국이 엿빛에서 살아났다. 휴대폰 플래시를 비스듬히 대고 확대하자 거꾸로 읽히는 문장이 떠올랐다. 정오 이후 반출 마이너스 기사 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오늘 또 움직인다. 나는 하연에게 눈짓했고 그녀가 집행관에게 메모의 각인을 촬영하도록 요청했다. 박주영이 미세하게 몸을 붙였다. 사적인 메모까지는 집행관이 고개를 저었다. 현장 맥락입니다. 절차가 끝나갈 무렵 복도에서 신발 소리가 겹쳤다. 집행관 보조가 작은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방금 접수된 사실조회 회신입니다. 구청에서 온 봉투였다. 하연이 봉투를 뜯어 한 장을 뽑았다. 대리접수 담당자 경고조치 내역,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힌 문장. 배우자 표기 정정 요청 미이행 사례 다수. 채연의 미소가 아주 얇게 갈라졌다.
박주영의 팔짱이 느슨해졌다. 나는 붉은 실팔찌의 매듭을 엄지로 눌렀다. 실이 더 단단히 엮였다. 보전 집행이 끝나자 집행관이 마지막 확인을 하고 문을 봉했다. 복도로 나오는데 기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다. 어머님, 오늘도 소란만 증거가 있습니까? 감정 말고. 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마이크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감정은 말 뒤에 붙습니다. 오늘은 기록을 들고 나갑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몇몇의 눈이 흔들렸다. 하연이 내 옆에서 낮게 웃었다. 좋았어요. 프레임을 빼앗는 건 길지 않은 문장 하나면 충분해요. 건물을 나서자 미지번호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정오 반출 계획 취소. 경로 변경. 덫을 본 누군가가 손을 뗐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길을 준비했겠지. 우리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지도를 펼쳤다. 라운지, 서고, 북문, 지하램프. 화살표가 겹치고 꺾였다. 하연이 말했다. 오늘의 목표는 반출 저지 자체가 아니라 시간을 묶는 것. 반출이 어디서 일어나든 기록이 먼저 붙게 만들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한율.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엄마 기사 봤어. 미안해. 내가 직접 말해야 할 게 있어. 오랜만에 들리는 호칭이 가슴을 쓸고 지나갔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하연이 눈으로 받아라고 했다. 어디야? 작업실. 오늘 저녁 검은 서류 가방을 내 이름으로 반출하라고 했어. 서명도 내 걸로. 피가 머리로 몰렸다. 나는 즉시 말을 이었다. 지금은 서명하지 마. 가방을 들고 나오되 로비 한복판에서 사람들 앞에 펼쳐. 그리고 내가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해. 녹화가 필요해.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한율이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알았어. 엄마,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통화가 끊기자마자 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반출 계획 노출. 공개 장면 유도.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경비와 기자 몇 명을 로비 쪽으로 붙여둘게요. 우리도 두 갈래로 움직여요. 해가 기울 무렵 작업실 건물 앞은 흐린 빛이었다. 유리문 안쪽 로비에는 쇼케이스가 길게 놓여 있었고 천장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나는 카페 창가에서 시계를 보며 심호흡을 반복했다. 실패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스치면 곧바로 증거라는 단어로 덮었다. 이 싸움은 누가 더 크게 소리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기록하느냐의 문제였다. 문이 열렸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한율이 나타났다. 그는 천천히 로비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경비가 다가오자 그는 더 크게 말했다. 이 가방은 제 이름으로 반출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 앞에서 진행합니다. 몇몇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안내 데스크 직원이 수첩을 들고 달려왔다. 유리병 너머로 카메라가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반쯤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 너머를 지켜봤다. 채연이 반대편 자동문에서 나타났다. 오늘도 깔끔한 미소. 그녀가 손짓했다. 여기서 서명해 한율. 그러나 한율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요. 모두 보는 데서. 박주영이 그림자처럼 뒤따라와 휴대폰을 세워들었다. 여론은 화면으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도 화면에서 싸워야 한다.
나는 하연에게 신호했다. 그녀가 집행관과 함께 로비로 들어섰다. 문서 반출 절차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배지가 반짝였다. 채연이 살짝 웃었다. 협조하죠. 다만 사적인 내용은 공적 보관물 우선입니다. 하연이 말을 잘랐다. 예의와 긴장이 팽팽히 부딪혔다. 한율이 가방을 데스크에 올렸다. 지퍼를 열기 전 그는 휴대폰을 들어 셀프 녹화를 켰다. 나는 지금 지시받은 대로 서류를 이동시키려 했고 이 장면을 모두에게 보이겠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또렷했다. 나는 손목에 실팔찌 매듭을 엄지로 눌렀다. 지금은 물러서지 않는 시간. 그때 박주영의 전화가 울렸다. 짧은 통화 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경로 변경. 상부에서 취소. 채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취소라니 지금 와서? 그녀가 가방을 집어들려 하자 집행관이 먼저 손을 올렸다. 현장 확인 중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가방이 열렸다. 서류철 세 묶음. 맨 위 표지엔 작업물 정산이라 적혀 있었다. 집행관이 장갑을 끼고 첫 장을 넘겼다. 거래표, 서명란, 도장. 그런데 두 번째 묶음에서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동일 금액과 날짜가 3번 반복. 페이지 하단의 미세한 점, 어제 보관실에서 본 롤러 패턴과 일치했다. 재봉인된 정산표. 하연이 낮게 속삭였다. 바뀐 건 가방이 아니라 의미네요. 채연이 곧바로 웃었다. 사소한 정리일 뿐이에요. 서무 실수였죠. 어머님, 이제 만족하셨어요? 혀끝은 달았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실수는 한 번 일어나요. 반복은 계획이죠. 주변 웅성거림이 커졌다. 박주영이 말을 보탰다. 지나친 해석입니다. 로비 스피커에서 안내 멘트가 흘렀다. 잠시 후 시스템 점검으로 일부 출입이 제한됩니다. 동시에 경비둘이 북쪽 램프 쪽으로 움직였다. 하연이 낮게 말했다. 분산 전술. 시선을 저쪽으로 돌리고 남문으로 빼겠다는 뜻. 나는 한율에게 눈짓했다. 그는 가방을 다시 닫아 데스크 아래로 밀어 넣었다. 이동은 여기서 중지합니다. 집행관 입회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순간 채연의 표정이 거울처럼 갈라졌다. 내가 뭘 안다고 배운 건 많아요. 한율이 말을 이었다. 기록은 누가 들고 있느냐보다 어디서 붙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박주영이 혀를 찼다. 감정 과잉이야. 그러나 그가 반발짝 물러서는 동작은 솔직했다. 나는 데스크 종이에 시간을 적고 집행관에게 봉인 스티커를 건넸다. 여기에 붙여주세요. 카메라를 향해. 붉은 스티커가 금속에 눌리며 자리 잡았다. 집행관이 봉인 번호를 읽었다. 여러 개의 녹화 불빛이 동시에 켜졌다. 누군가 박수를 한 번 쳤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구청 감사 담당이었다. 행정감사 착수 통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효과는 폭발적이었다. 멈칫하던 시선들이 문서로 몰렸다. 채연이 미소를 꾸역꾸역 되찾았다. 저희는 늘 협조적입니다. 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자료 보존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출은 금지입니다. 박주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지번호. 옥상.
마지막 한 장. 나는 하연에게 보였다. 그녀가 짧게 말했다. 내가 로비를 지킬게요. 다녀오세요. 송신기 켜두고 계단을 올랐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옥상 가장자리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봉투 안에는 A사 한 장과 작은 USB. A사에는 단 3단어. 배우자 대리 위임. 옆에는 또렷한 붉은 도장. 나는 USB를 쥐었다. 손바닥에 차가운 각이 박혔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가에 채연이 서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미소도 분노도 아닌 얼굴로 말했다. 그걸 내려놓아요. 당신이 잡고 있는 건 종이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나는 한 박자 늦게 웃었다. 맞아요. 그래서 놓지 않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끝난 줄 알았죠? 나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바로 그때 옥상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짧게 울렸다. 문 아래쪽 그림자가 3개. 채연이 낮게 속삭였다. 선택해요. 지금 내려가 가방을 비우거나 여기서 그걸 지키거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셋째 길도 있죠. 그리고 송신기 버튼을 눌렀다. 파란 불빛이 번졌다. 밤 떨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